자,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세팅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었고 맨 처음에 세팅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에 비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비번호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비번호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미지랑 스크립트 파일을 옮겨 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미지 폴더, 그 다음에 또 새 폴더 만들어서 CSS 폴더, 또 새 폴더 만들어서 JS 폴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컨텐츠, 그 다음 jQuery 오픈소스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로 옮겨주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주시고 갤러리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가기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들고 오시면 돼요. 괜히 용량이 많아지면은 10메가 이상이 됐을 때 실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너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팝업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jQuery 오픈소스. 저는 jQuery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JS 폴더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시험장에 가시면 jQuery 오픈소스를 1버전, 2버전, 3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때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제일 안정적인 1로 저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은 어느 정도 해놨고 텍스트는 나중에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VS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VS 코드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번호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번호 폴더가 열리겠죠? Yes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새 파일 index.html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탭에서 HTML5 문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랭귀지는 KO.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받으시면은 오른쪽 위에 과제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푸드 페스티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인덱스 문서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CSS 문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CSS 폴더 선택, 새 파일 선택, style.cs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문자 인코딩 방식인 골뱅이 찰셋 쌍따옴표 UTF-8 세미콜론. 이때 세미콜론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reset.css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주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모든 태그에게 먼저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리셋 CSS를 왜 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에는 기본 CSS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세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거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너비를 넣었는데 패딩을 넣게 되면 이 너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는 보통 리스트 작업을 할 때 앞에 블릿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리스트 스타일을 none 없애줍니다. 그 다음 A 태그에게 링크를 거는 A 태그에게는 파란색과 그 다음 밑줄이 나오는데 밑줄을 없애기 위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 쓰고요. 그 다음 글자색을 상속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업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색을 계속 상속을 받아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컬러 인헤리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게는 너비를
100%로 잡아주는데 위드 100%로 해버리면 분모 너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맥스 위드 100%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탑. 이 이미지들이 위에 붙을 수 있도록 버티컬 얼라인 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제가 팝업에서 버튼을 좀 쓸 건데 이때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손가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누를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커서를 포인터가 나올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버튼은 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없애주는 거예요. 미리 써놓으면은 나중에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리셋 CSS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샵 369라고 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덱스와 연결을 했을 때 잘 나오는지 확인차 제가 쓰는 거고 그 다음 글자색은 샵 333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를 줘요. 주조색은 자유롭게, 보조색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만약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대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경색과 텍스트 컬러는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 샵 333이니까 제가 333을 넣어놨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 확인 후에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SS 내용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J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JS에는 제가 아까 jQuery 라이브러리를 옮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JS 폴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JS 파일이 필요하니까 script.js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쓸 거냐면 alert 경고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인덱스랑 연결했을 때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컨트롤 S 또 눌러주시고 인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인덱스에 해야 되는 건 스타일과 스크립트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 CSS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링크 href CSS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인덱스라는 파일에 있고 CSS는 CSS 폴더 안에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때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REL은 뭐냐면 relation 관계 라고 해서 어떤 관계냐 인덱스 문서와 CSS 문서 관계가 뭐냐 그럼 스타일 시트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스타일을 꾸며주는 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연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결해야 되는 건 jQuery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자, 스크립트는 맨 처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 src JS 폴더 안에 jQuery 1.12.3.js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defer이라고 씁니다. 제가 2025년 버전에서는 defer를 안 썼고요. 이번에는 defer를 썼어요. 조금 뭐 간편하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이 defer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HTML 문서를 다 해석 끝난 뒤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어가지고 쓴 겁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JS 있죠?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파일명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때 순서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부터 쓰고 그 다음 우리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썼고요. 고 라이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고 라이브 눌러가지고 봐주시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우리가 경고창을 스크립트 문서에 썼고요. 떴다라는 거는 인덱스와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배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색은 CSS에서 배경색 넣었죠. 그래서 지금 잘 연결되어서 얘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된 거 확인했으니까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저장 잘 해놓고 인덱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돼요.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용량상 이미지 크기를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지 크기가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줄이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1920에 128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모니터 해상도가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받은 이미지는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1920에 1280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폰만 1920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야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 예쁘게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찌그러진다면 이걸 풀면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풀려 있다면 누르고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험장에는 아이콘을 여러 개를 줍니다. 그때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야 될 때는 아이콘을 들고 오셔가지고 파일에서 열기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FX의 색상 오버레이로 색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PNG로 빠른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로고를 만들 때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 잡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푸드 페스티벌 코딩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봐주시고 안에 있는 부분 구조는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하되 조금씩 뭐 글자 사이즈라던가 그 다음 색상이라던가 요거는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전체 100% 한번 감싸 주셔야 됩니다. 한번 감싸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랩이라고 감쌀 거예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있죠. 이 실제 컨텐츠 사이즈 이 가운데를 이너라고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컨텐츠는 가로로 끊어 주셔야 돼요. 만약 가로로 끊을 수 없을 때는 세로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헤더, 그 다음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텐츠 영역에서는 가로로 끊을 게 없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콘 1, 콘 2, 콘 3으로 제가 구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로 오셔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를 감싸는 div 클래스 랩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가운데 잡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inner라고 div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ner 안에서 헤더, 슬라이드 컨텐츠, 부터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요. 헤더, 그다음 여기에 id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id는 그냥 헤더 영역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SS에서 써도 되고 나중에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쓴다고 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써보도록 할게요. 자, id는 여러 번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헤더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헤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전 섹션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id 제가 슬라이드로 했고 클래스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영역. 그 다음 div 클래스 컨텐츠. 이 부분도 혹시 id를 쓰고 싶으시면 쓰면 됩니다. 요거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id랑 그 다음 컨텐츠랑 랩이랑 푸터 여기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푸터 id 푸터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랩 전체 감싸고 이너 그 다음 헤더 그리고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 이렇게 나눴고 컨텐츠에 컨텐츠가 3개 들어가야 되니까 이 div 컨텐츠 안에 article로 클래스 맨 처음에 공지사항이랑 갤러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슬러시 갤러리 영역. 그 다음 요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이 두 번째는 배너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너 영역. 그럼 클래스 이름도 배너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은 바로가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조를 다 잡아놨고요. CSS 가서 이제 꾸며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고 라이브 눌러서 보시면은 자 포트 550 나오면 한 번 더 누르고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엣지로 보면 안 되고 크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 라이브 했는데 안 나온다 하시면은 우리 비번호 폴더 있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 연결 프로그램을 크롬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 했을 때도 만약에 계속 엣지가 뜨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프리퍼런스 세팅 가셔가지고 라이브 서버 여기 라이브 서버라고 제가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은 라이브 서버 커스텀 브라우저를 제가 크롬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끄고 다시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고 라이브 다시 눌러주시면은 크롬으로 열릴 거예요. 자, 포트 550이 떠 있으면은 한 번 더 눌러서 고 라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싶으면 F5 새로 고침해서 바뀌는 거 족족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속 얘 누를 필요 없어요. 껐을 때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S 가서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랩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너에 가시면은 이너가 1200의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랩이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그러면 이 너비가 1200이어야 되고 랩을 가운데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너에게 위드 값을 1200 그리고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블락 요소이니까 마지노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더에게는 이제 여러분들 와이어 프레임 보면 높이 값이 다 있어요. 그쵸? 하이 값을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영역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하이 값 30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샵 40B0F9. 그 다음에 컨텐츠 하이 값 200. 그 다음 백그라운드 샵 FF884D. 그 다음에 푸터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이값 10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666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열어놨던 브라우저 있죠? 요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고 라이브 누르는 게 아니라 열어놨던 애를 F5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부르는 이유는 점은 클래스를 부를 때 쓰고요. 제가 헤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 없이 푸터 같은 경우에 점 없이 불렀던 이유는 여기 태그 이름이 헤더라서 그래요. 태그를 부를 때는 그냥 불러주시면 되고 클래스를 부르고 싶을 때는 점 아이디를 부르고 싶을 때는 샵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팝업창에서 아이디로 한번 불러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 잘 됐고 지금 컨텐츠 영역에서 탭과 배너 그 영역에도 한번 색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탭과 배너 바로가기가 지금 옆으로 나열되어야 되는데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이거를 옆으로 나열될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자식인 아티클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확인. 나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너비를 넣어주시면 돼요. 너비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에 자손인 아티클을 불러가지고 일단 위드 값을 200이라고 쓸 거고요. 400. 그 다음에 티가 잘 안 나니까 색깔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컨텐츠에 배너 불러서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때 이 아티클들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때문에 옆으로 나열이 되고요. 높이값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성질 중에 하이 값이 부모만큼 꽉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하이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구조를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고부터 만들고 이제 메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보시면은 가로 세로 180 픽셀에 40 픽셀, 그리고 심벌 없는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심벌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에 있는 텍스트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텍스트 보시면은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일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교재에 있는 로고는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변형해서 제작해 주셔도 됩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 줄 거고, 이제 단위는 픽셀, 그리고 180에 40, 그 다음 돌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색상 모드는 RGB, 레스토 효과는 72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만약에 도구가 몇 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도구 상자의 아래쪽에 도구 모음 편집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여기 눌러서 고급 눌러주시면은 전체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도구 모음 고급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도구를 선택할게요.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 대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푸드 페스티벌 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창에 가셔가지고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 패널. 그 다음에 문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블록을 잡아놓고 화살표 선택해서 저는 잘난 채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험장에 이런 폰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예쁜 그냥 일반 폰트를 써서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록 잡고 폰트 사이즈는 25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바뀔 거고, 글자 색은 왼쪽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샵 0000으로 확인,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선택. 자,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인데 이거를 도형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 윤곽선 만들기 해주시면 얘네들이 도형, 그러니까 문자가 벡터 오브젝트라는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클릭하면 얘네들 자체가 그룹이 되어 있거든요. 그룹을 풀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 그룹 풀기 해주시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면은 다 풀려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글자를 약간씩 회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삐뚤빼뚤하게 놔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ood라는 글자를 담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도구 상자 꾹 눌러주시면은 원형 도구가 나옵니다. 해서 클릭, 그리고 원형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겹쳐서 하나 더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도구를 하나 선택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질 거고, 그 다음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창에서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쭉 저 패스파인더 있거든요. 요거 클릭, 그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두 개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앞면 오브젝트 제외라는 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던 오브젝트가 같이 겹쳐진 거랑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놔둬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안 맞으니까 크기를 강제로 이렇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하나하나 선택해서 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바꾸고자 하는 오브젝트 클릭, 색상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책에 있는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얼추 저는 요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이 그릇 오브젝트가 뒤로 가 있다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정도 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면은 앞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자,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 다음에 여기서 웹용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확장자는 png24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푸드 페스티벌에 로고라고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푸드 페스티벌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넣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로고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에 이제 먼저 로고가 제목이기 때문에 H1으로 쓰고요. 그 다음 로고를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씁니다. 임시 링크 샵을 써놓고 이제 우리는 연결할 곳이 없으니까요. 샵이라고 해놓는 거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img src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png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alt 값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책에는 이미지스라고 폴더를 썼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img라고 썼어요. 요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미지니까 이미지스 아니면 img 요렇게 써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둘 다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미지 잘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크롬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메뉴 부분 작업하겠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는 H1 다음 줄에 쓰면 돼요. 내비, ID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LLI로 메뉴를 작업해야 되고 메뉴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로 감싸 주셔야 돼요. 당연히 임시 링크 써줘야 되죠. 샵으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메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작업을 합니다. 자, LI 행사 소개. 그 다음 또 복붙 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참가 업체 체험 프로그램. 이게 1차 메뉴예요. 이게 1차 메뉴고요. 1차 메뉴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A 안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ULLI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스크립트를 넣기 좋게 제가 좀 세팅을 해 놓을 건데 요 UL 2차 메뉴에게는 클래스를 하나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LI들을 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뉴는 LI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와이어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메뉴에 뒤에 삐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코딩 작업하실 때 내비 아래쪽에 그 삐지를 만들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div 클래스 메뉴 삐지. 이때 이 삐지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텍스트 없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글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 전에 로고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헤더 영역에서 로고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헤더에게 안쪽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패딩 탑 35픽셀 패딩 레프트 안쪽 왼쪽에 여백을 이렇게 줘요. 자, 그리고 확인. 오케이. 위에서 내려왔고 왼쪽에서 10픽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이 내비를 공중에 띄워서 여기로 나눠 줄 건데 이때 이 헤더를 기준으로 잡아 줄 거예요. 자, 내비를 공중에 띄워 줄 겁니다. 스타일에 가서 헤더 아래쪽에 내비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띄워놓고 얼마만큼 떨어뜨릴지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이때 거의 분모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헤더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내비에게 포지션 위치 값을 잡아줍니다. 오른쪽에서 10픽셀. 자, 그리고 한번 확인.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공중에 띄운 것들이 지금은 메뉴밖에 없지만 나중에 다른 것들도 많이 띄우게 되거든요. 이때 Z 인덱스로 더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10으로 잡아 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비 위치를 크게 잡아놨고 그 메뉴 안쪽에 있는 1차 메뉴를 먼저 나열을 할 겁니다. 자, 내비에 지금 나열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내비에 UL LI들, 보통 나열은 형제들을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UL에 LI들을 나열을 할 건데 나열할 때 쓰는 CSS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쓸 거고 이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의 부모에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에 이때 직계 자식 꺽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비에는 자식이 UL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직계인 UL을 선택할 때는 꺽쇠를 해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면은 직계 자식이 나열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내비에 있는 UL 꺽쇠 해서 A를 불러서 A는 클릭하는 요소인데 이때 클릭하는 요소인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인 A를 블락 요소로 좀 바꿔서 위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너비에서 글자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센터 잡아줄 거고 그 다음 여기서 꾸며주는 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텍스트 두께를 좀 줄 거고 안쪽 여백을 사방으로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도 넣어 줄 거고요. 저는 D856EA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 이때 메뉴에 마우스로 호버하면은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쓰냐면 내비에 있는 UL LI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자식인 A에게 백그라운드 색깔을 바꿔라 라고 쓰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이 LI가 누구냐면 LI에게 호버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실수로 LI 호버가 아니라 A의 호버라고 하게 되면은 A가 누구예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뀌지만 여기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A의 호버를 쓰지 않아요. LI 호버에 A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메뉴 불러줄 건데 2차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서브에 자식인 LI의 자식인 A에게 A는 위드 하이 안 들어가니까 블락으로 바꿔놓고요. 사방으로 패딩을 5픽셀 글자는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 줄이고 싶어서 14 글자 색은 흰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 색깔이 따로 없네요. 그쵸? 왜 없냐면 뒤에 아까 메뉴 삐지라는 애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도 호버 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브 같은 경우 서브에 있는 LIA는 그냥 A를 호버 했을 때 색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샵 D8562A 그 다음 글자 색은 흰색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죠? 뒤에 삐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메뉴 삐지라고 제가 내비 아래쪽에 만들어 놨는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보여지게끔 빠르게 CSS를 씁니다. 메뉴 삐지를 불러서 눈에 빠르게 보이게끔 50픽셀, 하이값 50픽셀, 백그라운드를 RGBA로 이제 반투명하게 RGB는 다 000 하면 검정색이 뜨고요. 0.8에서 불투명도를 넣어줘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여기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뜻은 이것도 지금 슬라이드 영역 위에서 공중에 떠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공중에 띄워줄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럼 얘 공중에 떴을 거고 그 다음 기준을 잡아줄 건데 기준은 보통 부모에게 잡아주면 됩니다. 헤더죠. 금방 우리가 헤더에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가 탑0 슬라이드가 아니라 메뉴 삐지에 탑0 레프트 0 하면은 헤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헤더가 하이 값이 100픽셀이기 때문에 하이 값 탑에서 100만큼 내려와라 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이쪽이 되고 꽉 차야 되니까 기준만큼 위드 값을 100%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보시면서 바꿔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 140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140이라고 쓰지만 여러분들은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내비의 위치 값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조금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하면은 언제든지 CS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고 이제 서브를 숨겨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서브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놓고요. 그러면 서브 사라지고 메뉴 BG도 사라져야겠죠? 디스플레이 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질 거고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간단합니다. 요 메뉴에 마우스를 호버하면은 2차 메뉴가 보여지면 되는데 와이어프레임 보면은 전체 메뉴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이거는 몇 번 쓰시면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우리 어디에 마우스를 호버할 건가요? 여기 LI에게 마우스를 호버하면은 이 자손인 서브가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금방 얘기한 거대로 써볼게요. 스크립트에서는 선택자를 달러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태그에서 선택자 쓰듯이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그게 문제 없습니다. 내비에 있는 ULLI를 먼저 선택을 해요. 그 다음 점 그리고 이벤트를 씁니다. 내비에 있는 ULLI에게 뭐 하고 싶은데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펑션이 실행문을 담는 곳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몇 번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하실 거고 중괄호 안에 실행문을 쓰면 됩니다. 마우스 호버 했을 때 실행해라.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뭘 실행하고 싶은데요? 달러를 또 선택해야 되죠. 서브를 점 서브 뭐 할 건데? 보여줘. 슬라이드 다운 해야 스르르르 보여져요. 요 정도만 쓰고 봅니다. 보여지죠? 그러면 우리는 서브 말고 또 누구도 보여주고 싶어요? 메뉴 BG, 메뉴 BG가 클래스 이름이니까 점 쓰고 메뉴 BG 이름 똑같이 쓰면 됩니다. 해서 또 확인.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호버 했을 때만 나오고요. 이제 뗐을 때도 써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셔가지고 이벤트가 달라집니다. 마우스를 아웃 했을 때, 마우스를 뗐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랑 메뉴 BG를 슬라이드, 이제는 업 해라. 이때 소문자, 대문자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벌써 끝.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마우스 호버를 100번을 하면 슬라이드가 100번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는 제가 100번을 오버를 하면 이 실행문이 100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멈춰 있어도 그 기다리고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멈추는 방법은 요 선택자, 실행문에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탑을 걸어주시면은 멈춥니다. 기다리고 있던 애들도 다 사라지고 중간에 얘가 늘어나다가 제가 나가버리면 그것도 바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마우스 오버 쓰셔도 되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도 괜찮고 아니면은 마우스 엔터 그 다음 마우스 리브 이렇게가 쌍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끝났고요. 이제 인덱스 가서 슬라이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는 지금 우리 완성된 거를 조금 볼게요. 슬라이드가 옆으로 가는 슬라이드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기차처럼 길게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 슬라이드 영역에 UL, LI로 보통 작업을 해요.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은 방법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그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UL, LI 세 가지 슬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들고 올까 합니다. 여기서 또 바로 이미지로도 들고 올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들고 와서 하는 게 좀 편한 편이라 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그냥 바로 이미지로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먼저 슬라이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요 푸드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삐지로 책에 있는 대로 할 거면 먼저 LI마다 백그라운드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S1 이름들을 하나씩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클릭해야 되죠. A 태그를 써줍니다. 그 다음 안에 있는 텍스트 편하게 써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S2 여기도 똑같이 A 태그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메모장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각 슬라이드가 이제 CSS 가서 이미지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왔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URL 각각의 슬라이드 3장이 각각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따로 너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가 있으면 컨텐츠만큼 너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글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LI의 너비와 높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슬라이드 LI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이 클릭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글자에만 이렇게 손가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다 클릭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있는 URL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만들어 놓고 위드 벡터, 하이 벡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 지금 얘는 가려져서 그런 것 같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좀 넣어 볼게요. 슬라이드에 있는 UL, LI인데 이제 이름이 S1이죠. LI 태그인데 이름이 S1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URL 경로는 지금 CSS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CSS 폴더를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미지 폴더 찾아줘야 돼요. 나가는 거는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S1 JPG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알아서 해당 영역의 이미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IMG로 불러오게 되면 이미지가 넘치게 되는데 BG로 불러오게 되면 해당 영역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안 시키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이미지가 많이 크면은 가운데 보이게끔 센터 그 다음에 꽉 찰 수 있도록 커버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커버를 안 쓰고 위치만 잡아줄 수 있거든요. X축, Y축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right 쪽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래쪽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right 바텀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 가로에서 가운데 세로에서 가운데 그러면 중심부가 보여지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지가 당연히 엄청 1920에 1080이니까 너무 클 거고 현재 이미지가 요렇게 요 부분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요 너비에 맞춰서 보여지게 하고 싶다. 꽉 차게. 그럴 때는 자, 센터라고 해놓고 슬러시 커버라고 쓰면 됩니다. 이때 센터 두 개를 그냥 함축해서 센터라고 한 번만 쓰면은 가로, 세로, 센터,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이 영역, 슬라이드 영역에 꽉 채워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S1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붙해서 S2, S3 그 다음 나머지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은 2번, 3번도 다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나열될 수 있게 슬라이드가 옆으로 나열이 되어야 돼요. 아까 나열하려고 할 때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의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나열이 됐는데 지금 LI 너비가 얼마예요? 1200, 1200, 1200 그거를 다 감쌀 수 있어야겠죠 부모가. 그래서 이 부모의 너비를
이 1200을 다 감싼 3600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 값도 300으로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안에 있는 글자를 H2를 뭔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공중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H2의 부모인 A가 부모이기 때문에 A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도 되고 조부모에게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라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껏 꾸며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샵 0080C9. 그 다음에 기준에서 위에서 50%, 레프트 50%, 너비는 한 60%, 그 다음에 패딩은 10픽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꾸며주시면 돼요. 보더 레디우스는 둥글게 모서리를 할 때 쓰는 거고, 글자를 가운데 하고 싶을 땐 센터, 글자 색은 흰색.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탑에서 50%, 레프트 50% 하면 컨텐츠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으로 치우쳐져서 보여요. 그러면 이 해당 컨텐츠를 반씩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걸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X축, Y축 순서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원하시는 가운데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펜으로 감싸놨죠. 스펜은 꾸며주려고 제가 감싸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스펜을 불러서 글자색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넘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시면 돼요. 오버플로우 히든. 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슬라이드 띠가 길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로 작업했는데 만약에 이미지로 작업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여기 아래쪽에 A 태그 안쪽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img src 이미지 폴더 안에 s1 jpg 요렇게. 한번 이 클래스 지우고 볼까요? 그럼 이미지가 요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넘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나 LI에게 넘치는 것을 숨겨달라고 쓰면 돼요. 여기에 모든 LI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A 태그 안쪽에 이미지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LI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하면 넘치는 거 사라지니까 어쨌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삐지로 해놨기 때문에 요거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오셔가지고 슬라이드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슬라이드를 움직여줘야 돼요.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슬라이드, 섹션의 슬라이드는 창문이에요. UL은 슬라이드 D입니다. 그 다음에 LI가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창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긴 UL이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달러 슬라이드에 UL을 움직일 거예요. 애니메이트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중가로 안에 엔터 해놓고 뭘 움직이고 싶냐면 위치값, 마진 값을 옮기겠습니다. 마진 레프트. 그 다음 마진 레프트 값을 얼마나 옮기고 싶냐면 하나의 슬라이드 너비가 1200이거든요. 음수 값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가로 뒤에 초를 씁니다. 1초. 자, 요렇게 저장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슝. 벌써 슬라이드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이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let i는 0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0이랑 1200 곱해봤자 0이죠.
그래서 i가 1씩 올라갈 수 있도록 증감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스 1200 곱하기 i라고 해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냐면 i 값이 0인데 증감식이 만들어서 1이 될 거고 1이 대입이 되면서 120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200. 그러면 뭐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실행문을 펑션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괄호 앞에 이름을 하나 지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실행문을 중가로 안에 넣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불러야 실행이 돼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럼 또 똑같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계속 이 실행문을 계속 부르면 돼요. 한 3초마다. 그러면 계속 부르려면은 set interval 반복적으로 불러라. 누구를? 슬라이드를 몇 초마다? 3초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3초마다 슬라이드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i 값이 무한대로 올라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조건문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if 만약에 i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한번 확인. 이렇게 슬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넘치고 있는 거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창문이 있었죠.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오버플로우 히든 백그라운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슬라이드가 나오면서 메뉴 삐지가 안 보여요. 그 이유는 Z 인덱스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띄운 것끼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잡아서 위로 올라와야 보여집니다. 그 뜻은 메뉴 삐지가 현재 Z 인덱스 값을 안 넣어서 얘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내비는 Z 인덱스를 10을 줬거든요. 메뉴였고요. 그럼 메뉴 삐지 같은 경우엔 Z 인덱스가 10보다 크면은 메뉴를 가리겠죠. 그래서 Z 인덱스를 10보다 작게 그냥 5로 해주겠습니다. 8을 쓰든 4를 쓰든 상관없어요. 작기만 하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왜냐면 탭 메뉴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구조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오셔가지고 이 탭 안에 글자 지우고요. ul 클래스 탭 메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li 하고 여기에 h2 그 다음 a 태그 해서 공지사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메뉴 2개였으니까 li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갤러리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공지사항 갤러리 작업이 되긴 했는데 이제 공지사항 내용이 있어야겠죠. h2 형제로 div 클래스 노티스라고 쓸 거고 이게 이 부분이 공지사항 내용을 쓸 거고요. 여기에 띄어 써서 탭콘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름을 동일하게 나중에 스크립트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이걸 갤러리에 또 쓰도록 할게요. GALL 요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활성화된 것처럼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on이라는 걸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li에게 클래스 on 지금 눌러놓은 상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on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넣어주도록 할게요. 공지사항에는 게시글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ulli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a 태그 그 다음에 내용을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잡아놨고 그 다음 갤러리는 이미지 3개 쪼름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ULLI로 코딩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도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Alt 값은 꼭 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게시글을 클릭하면은 팝업 창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 게시글 A에게 클래스를 하나 넣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이제 끝났고 CSS 가서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 부분이고요. 요거 조금 정리해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에 먼저 백그라운드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탭이라고 하는 박스가 있죠. 탭의 안쪽 영역을 좀 주도록 할게요. 보기 좋으라고. 그 다음에 이 탭의 메뉴들 있죠. 탭 메뉴의 LI를 나열하기 위해서 저는 탭 메뉴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리고 탭 메뉴에 LI들 꾸며주셔야 되는데 탭 메뉴 LI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직계자식 LI를 불러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가 아까 공지사항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확인. 요렇게 지금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LI에게 너비랑 제가 백그라운드 넣고 그 다음 좀 꾸며줄 것들은 H2A 직계자식 불러가지고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디스플레이 블락, 텍스트 라인 센터, 그 다음 패딩 위아래 5픽셀에 0 뭐 이런 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눌렀을 때 활성화된 것처럼 해줘야 되니까 제가 on 넣어놨죠. 그래서 LI인데 on 클래스가 들어가 있으면은 활성화시키는 CSS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썼고 글자 색은 흰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이 탭콘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겹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공지사항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갤러리도 이렇게. 그 뜻은 탭콘이 공중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탭콘을 불러서 공중에 띄워 줄 거고요. 그 다음 기준은 한번 볼게요. 탭콘이 여기 있으니까 얘 부모가 LI거든요. 이때 LI에게 기준을 잡게 되면은 이 LI가 지금 현재 요거거든요. 여기 기준이 돼서 컨텐츠가 이렇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공지사항은 나올 수 있는데 갤러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렇게 너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부모인 탭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줄 거예요. 탭에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고요. 그 다음에 탭콘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도록 할게요. 레프트 0. 위드 100% 하면 탭을 기준으로 해서 위드가 꽉 채워지고 백그라운드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패딩 이건 꾸며주고 싶어서 넣는 거. 하이값 넣어야 될 것 같으면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초록색 박스 보이시죠? 그리고 갤러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지사항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탭콘 중에 갤러리 탭콘은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갤을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으로 좀 숨겨놓고 미리 공지사항부터 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공지사항 부분 한번 모양 만들어 볼게요. 자, 노티스에 있는 UL 패딩을 좀 줘서 띄워줄 거고요. 보통 첫 번째가 위아래, 그 다음은 양옆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노티스에 있는 ULLI 보더 바텀을 줍니다. 아래쪽에 선을 좀 넣어주고 싶어서요.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 마지막 LI한테는 라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스트 차일드 보더 바텀을 없앱니다. 그 다음에 노티스에 있는 ULLIA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할게요. 패딩을 위아래 5픽셀, 양옆은 안 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 그래서 확인. 글자 색은 뭐 어쨌거나 흰색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 o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어도 흰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뭐 넣어 놓을게요. 이걸 중복해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날짜는 공중에 띄워서 여기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텍스트가 너무 길죠? 그럼 노티스에 있는 ULLI에 P를 불러서 그냥 적당한 너비를 좀 쓸 거고, 만약에 이 너비를 넘쳐서 텍스트가 쓰여진다면 말줄임표까지 써볼게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을 써주시면 보통 너비가 너무 좁으면 글자가 줄바꿈이 되는데 줄바꿈 안 되도록 노 랩을 쓰고, 그 다음 넘치는 거 숨겨주고, 그 다음에 말줄임표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팬은 공중에 띄워서 여기로 가도록 할게요. LI의 스팬,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주고, 얘 기준 또 어디 잡을지 보면 부모인 A에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고, 그 다음에 위치 잡아줍니다. 오른쪽에 붙어야 되니까 라이트요. 위에서는 한 5픽셀 정도 내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지금 요 같은 경우 뭔가 틀어진 것 같은데 이제 코딩할 때 잘 이렇게 틀리는 부분 많이 생기니까 그냥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A를 잘못 닫아서 그런 거네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공지사항은 다 끝이 났고 이제 갤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갤러리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노티스로 잠시 바꿀게요. 자, 노티스로 바꿔놓고 갤러리 작업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하니까 정리를 하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자, 갤러리에 보면 각각의 갤러리 LI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UL,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고, 그 자식을 나열을 하고 나서 사이 간격을 이렇게 갭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좀 띄워주고 싶으면 마진탑 20픽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미지부터 좀 사이즈 조절해 볼게요. 제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제각기니까 제가 일정하게 위드 100픽셀, 하이가 100픽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찌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오브젝트 빛 커버예요. 오브젝트 빛 커버. 그래서 시험 칠 때 많이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평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좋겠죠. 이때 쓰는 게 이 플렉스에 다른 또 옵션이 있어요. Justify Content Center 하면 수평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그러면 오케이, 잘 됐고 갤러리 이제 안 보이면 되죠. 그러면 노티스 제가 숨겨놓은 거를 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 됐고 이제 스크립트 쓰도록 할게요. 먼저 탭 메뉴에서 이 LI들을 클릭을 해서 ON을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가서 탭 메뉴라고 쓰겠습니다. 간단해요. 또 탭 메뉴에 LI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직계자식인 LI를 클릭했을 때 펑션 실행해 주세요. 중괄호 하는 실행문을 쓰고 이 펑션이 실행문을 감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달러 탭 메뉴에 LI가 있는데 여기 on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먼저 없애주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on을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한 LI를 어떻게 쓰냐면 this라고 합니다. this LI. 탭 메뉴에 클릭한 LI가 뭐다? this라고 쓰면 돼요. add class on 해주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자,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제 컨텐츠만 보여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공지사항이 첫 번째고 갤러리가 두 번째죠. 탭콘도 첫 번째가 공지사항 내용이고 갤러리 내용이 두 번째 거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클릭한 번호랑 일치한 탭콘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은 이렇게 해놨지만 내가 1을 클릭할 수 있고 2를 클릭할 수 있으니까 그 클릭할 번호를 좀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거를 변수에 좀 담아 둘게요. t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li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t라는 곳에 클릭한 li의 인덱스 넘버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지 말고 콘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t의 값을.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F12를 누릅니다. 개발자가 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콘솔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갤러리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인덱스가 뭐가 저장이 되냐면 1이 저장이 되고, 공지사항을 딱 클릭하면 0이 돼요. 자, 그 뜻은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거는 1212가 아니라 첫 번째가 0번이고요. 두 번째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1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인덱스 넘버는 0, 1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공지사항 내용이 태콘에서 인덱스 넘버 0번이고 갤러리는 인덱스 넘버가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해 놨으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태콘이죠. 태콘을 먼저 보여지고 있는 거는 숨기고, 그리고 태콘 중 누구 EQ 인덱스 넘버가 t에 지금 저장되어 있으니까 t와 equal 같은 태콘을 뭐해라? 보여줘라고 쓰면 됩니다. show. 요렇게 쓰면은 다 됐어요. 그리고 확인. 벌써 끝났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콘도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많이 써보시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태그를 보통 클릭하면은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링크 연결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 클릭했을 때 펑션에 e라고 하나 쓰고요. 요 e라는 곳에 데이터들이 다 모이거든요. 클릭했을 때의 모든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 다음 줄에 prevent 요렇게 써주시면은 링크를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F5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너 구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도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코딩 시험이기 때문에 코딩으로 해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저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요 모양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배너 영역 가셔가지고 H2 배너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 배너를 클릭해서 링크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태그를 쓸 거고, 그 다음 div로 한번 묶어서 H3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음껏 꾸며주시면 돼요. 저는 요 배너 뒤에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불러올 겁니다. A 태그에. 자, 그래서 배너 영역의 색상은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 저는 세팅해 놓고, 그 다음 안쪽 여백 패딩을 10픽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배너에 H2 불러서 마진 바텀으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바텀은 바깥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너에 A 태그에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불러올 건데 당연히 위드 하이 안 들어가니까 디스플레이 블락을 해놓고 높이 값을 확보를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둥글게 하고 싶어서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그리고 안에 있는 글자들을 다 흰색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너무 글자가 안 보여서 제가 DRV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너에 DRV 하이값 100%,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RGBA로 제가 원하는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써요. 이때 이 색깔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만약 요 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RGB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DIY 안에서 또 패딩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너에 제가 H3를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H3로 꾸며 줄게요. 마진 바텀 그냥 띄워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스팸 불러서 폰트 웨이트 300, 배너 P 뭐 폰트 사이즈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그 다음에 배너 TXT 마진타 저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줄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쓰고 확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패딩을 넣으면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보더 레디우스를 넣으면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A에서 우리가 이미지 불러오고 있고, 이게 div인데 A 태그 넘쳐서 div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A에게 넘치는 걸 숨기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바로 가기도 하도록 할게요. 또 인덱스 오셔가지고 H2 바로 가기, 그 다음 ULLI 우리 아까 갤러리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 해서 이미지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아이콘 01png, alt 값은 이제 내용이 입장권 예매, 그 다음에 텍스트는 스팸, 입장권 예매, 요렇게 쓰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을 거고, 이미지는 흰색이라서 좀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스타일을 가져가지고 이제 고로 갑니다. 고 바로 가기 영역의 안쪽으로 패딩을 또 일관성 있게 주고, 고에 H2 불러서 마진 바텀 20. 혹시 폰트 사이즈 줄이고 싶으면 폰트 사이즈 줄이면 되죠. 폰트 사이즈 14픽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고에 UL들을 불러가지고 자식 LI들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Justify Content Center 이거 수평 가운데 정렬이라고 얘기했고, 사이 간격을 넣어주세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 고 ULLI들 미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하면은 LI 안에 있는 이미지랑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아이콘이 지금 안 보이고 있으니까 P를 불러서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넣어야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미지가 내려와요. 그 다음 보더 레디우스로 둥글게, 그 다음 마진 바텀을 해서, 마진은 보통 형제들을 띄울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까지. 어때요? 괜찮나요?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터 하기 전에 팝업 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첫 번째 게시글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팝업 창은 요렇게 뒤에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진 모달 레이어 팝업 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이 div가 랩을 감싸는 div거든요. 그러면 이 랩과 이너 사이에 div id 팝업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클래스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BG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 컨텐츠는 div 클래스 팝콘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을 쓰겠습니다. 이제 내용도 제목인지 뭔지 보면서 우선순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은 커야 되기 때문에 H2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P로 img 그 다음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text 이름도 사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 할 때는 br 태그,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strong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div 클래스 close 버튼을 감싸는 div 하나랑 버튼 태그로 close 하나 쓸게요. 태그 말고 그냥 버튼 태그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터 아래쪽에 먼저 이때 동안 다 제가 클래스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id를 한번 불러볼게요. 샵 팝업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서 팝업은 모든 컨텐츠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씁니다. 그 다음 탑력 레프트 0 백그라운드 전체에 깔려야 되니까 100% 하이 100% 그 다음 백그라운드는 RGBA로 불투명도 검정색 요렇게. 그 다음에 아까 공중에 띄운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를 나타낼 수 있죠. Z인덱스를 저는 9999 잡아줄 겁니다. 제일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 다음 팝콘 이제 실제 컨텐츠 역할을 해야 되고요. 위드 500 네, 팝업에서 가운데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팝콘을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주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앱솔루트와 뭐가 다르냐면 공통된 거는 공중에 뜬다라는 게 공통된 거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자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는 자기의 부모나 우리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기준을 잡아주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자기 자리 위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흰색 넣어서 잠시 확인을 해볼까요? 릴레이티브 주지 말고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공중에 이제 띄워서 여기에 배치를 할 거면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팝콘의 지금 현재 위치는 저기고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배치하고 싶다. 탑 레프트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지션 릴레이티브 탑 50% 레프트 50%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되죠. 탑에서 반, 왼쪽에서 반 하면 실제 컨텐츠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면 이 컨텐츠의 반만큼 왼쪽, 반만큼 위로 하면 가운데 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X축으로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50% 반대편으로 위로 50% 갈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배경 색깔은 좀 바꿔줄게요. 28A541 글자색은 흰색으로 잡아줄 거고 그 다음 안쪽 여백으로 패딩을 사방 20픽셀 그 다음 보더 레디어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 가운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삐지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거는 부모인 랩의 기준을 잡아주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위에 가서 랩 순서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시면은 이렇게 보여질 거고 그 다음 팝업 안에 있는 내용 조금 CSS 잡아주도록 할게요. 팝콘의 H2 아래쪽 여백을 좀 주도록 할 거고요. 팝콘의 텍스트 마진을 위아래 20 양옆은 안 줄 거고요. 팝콘의 클로즈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하면은 버튼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리고 팝콘의 클로즈의 버튼 백그라운드를 샵 330 패딩을 뭐 10픽셀 글자색은 흰색 그 다음에 이 버튼도 호버했을 때 바뀌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뭐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넣어서 확인. 오케이. 괜찮죠? 자, 다 됐기 때문에 이 팝업을 숨기도록 할 거예요. 자, 팝업. 샵 팝업을 숨겨줍니다. 디스플레이, 논. 그럼 팝업이 숨겨져 있을 거고, 그 다음 누르면 나오게 해줘야겠죠. 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팝업 부분입니다. 자, 팝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게시글에서 팝업 있죠? 요 팝을 클릭하면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팝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뭘 한다? 우리 숨겨놓은 샵 팝업을 보여줘. 이때 팝도 A 태그이기 때문에 링크를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prevent default 라고 쓰면은 좋겠죠? 그리고 되는지 한번 볼게요. 뿅. 그냥 클로즈 눌렀을 때도 나와야 됩니다. 얘 그대로 복붙해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클로즈 라고 쓰려고 했는데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로즈는 사실상 요거 div 영역이 클로즈이기 때문에 우린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스크립트에 클로즈 버튼 아니면 그냥 버튼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이 팝업에만 썼기 때문에 버튼 하나밖에 없어서 클로즈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팝업을 쇼하는 게 아니라 하이드 숨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푸터 가도록 할게요. 뭐 포토샵 열어서 파일에서 열기. 자, 이렇게 로고를 열어놓고 색상 없애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에 써놓은 방법은 이미지 조정, 그 다음에 채도 감소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됩니다. 그 다음 저장해주면 되죠. 파일에서 내보내기, png로 내보내기 해주시면 돼요. 해서 F 로고라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조를 잡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푸터에 먼저 로고를 만들 거고 얘네들 두 개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줘서 나열을 시킬 겁니다.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푸터 영역에 먼저 P 클래스 F 로고라고 쓸 거고 그 다음 img src로 이미지 폴더 안에 F 로고 png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irv로 제가 아까 두 개 묶어준다고 했죠. ul 클래스 f 메뉴. 이때 클래스 이름 다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치만 의미가 통해야 됩니다. AA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지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쓰고 아래쪽에 p 클래스 f 카피. 그 다음 카피라이트를 쓰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카피라고 하면 카피라이트 여기 아이콘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저장해서 먼저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푸터 먼저 영역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푸터의 안쪽 여백을 주겠습니다. 패딩 레프트 푸터에서 먼저 글자색을 모두 흰색이 되도록 상속할 수 있게 푸터에 글자색을 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자식들을 나열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을 40픽셀 줄 거고 폰트 사이즈를 미리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너무 붙어있고 요 좀 당겨주도록 할게요. 푸터에게 패딩 레프트. 패딩 레프트를 한 30픽셀 하고 또 확인.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내리고 싶을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니까 이 F 메뉴부터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푸터 메뉴 아래쪽에 F 메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 자식들 나열이 될 거고 그 다음 자식들 사이 간격은 갭으로 그 다음에 마진 바텀에서 밑에 이제 카피라이트 쓸 건데 그거랑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F 메뉴에 LI들을 불러서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 흰색 보더 라이트 해서 선을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는데 왼쪽이 너무 붙어있죠. 이거는 레프트로 주시면 안되고 패딩에서 LI 영역에 오른쪽 여백을 주는 거니까 패딩 라이트로 영역을 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없어야 되죠. 그러면 li들 중 막내 li를 선택해가지고 last child border를 없앱니다. border right none 해도 되고 border none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직 가운데 정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플렉스에 있거든요. 우리가 푸터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죠. 그러면 자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자식들이 수직 가운데 정렬이 됐으면 좋겠다.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거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 팝업 창 오케이. 그 다음 화면을 줄였을 때도 괜찮죠? 이렇게 확인하고 F12 눌러서 오류 있는지 뭐 빨간 색깔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10MB 초과 안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용량이 저는 지금 5메가가 안 되죠. 10MB 이내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괜찮고 여러분들 PSD 일러스트 파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오류 검사도 해볼까요? HTML 밸리데이터 가셔가지고 컨트롤 U,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이렉트로 체크. 스타일도 한번 복붙.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